Hello everybody, welcome to 귀가 튀는 영어. 갑자기 옛날에 한창 영어 공부할 때 귀티형이라고 그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따라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인가요? 오늘 공개된 건가? 네, 정확한 시간이 기억 안 나는데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밤인가요? 네. 그 줄리아라는 지금 보이시는 앵커 있죠? 요분 이 앵커분이랑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거의 세 번째 인터뷰 같죠? 예, 세 번째 인터뷰인 것 같은데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그 영상이 풀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차근차근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히 이제 실제로 얘기 나누기 앞서서 간단히 좀 몇 가지를 언급드리자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약간 내용이 뭐 정확히 전달된 것 같진 않아요. 기사 내용들 보면 약간 와전된 것들도 덜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하긴 했는데 사실 뭐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뭐 비유적인 표현을 들거나 또는 이제 다른 얘기를 인용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플 CEO가 하고 싶은 얘기는 A인데 A를 설명하기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비유할 수도 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던 거를 인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계에서 얘기되는 어떤 자료들을 또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각가지 이런 A를 설명하기 위한 B 부분을 인용했는데 그냥 B가 마치 이제 리플 CEO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처럼 보도된 것도 있고요. 약간 그렇게 와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리플 CEO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볼게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얘기들을 간단히 하고 있죠. 머니그램, 뭐 파트너십,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든가 고객 300 이상 된 거, 이러면서 뭐 이렇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익사이팅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론이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볼게요. 소리 되게 작네. 자, 2019년에 2019년에 incredible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unbelievable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한 해를 보냈고, 2020년 동안 굉장히 모멘텀 있는 한 해를 스타트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스페큘레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투기, 이런 것에서 실제적인 유틸리티가 이끄는 시장으로 이제 변화될 때가 됐다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질문하려고 하죠.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한 투기, 스페큘레이션에서 이제 진짜 유틸리티가 이끄는 그런 변화하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요. 이제 답변하겠죠. 자, 재밌는 거는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본인 생각이겠죠.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어떤 얘기했냐면, 뭐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레귤레이션이 명확한 국가 얘기할 때 뭐 잉글랜드, 싱가포르, 태국, 일본 뭐 이런 친구들을 언급했는데,
스위스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스위스를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뭔가 좀 더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2020년에 그거를 약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I also think you've gone from an industry that has been a little bit in the shadows and in the history of crypto. Very much in the shadow. Yeah. You and I were both at Davos. So much early on in my arrival there, I was like, crypto's still a bad word. 네,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월스트리트 저널 그 언론사가 하나의 이벤트처럼 이제 인터뷰를 꾸미고 거기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서 인터뷰하는 형태로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자리를 가졌었잖아요. 네. 거의 이제 그런 행사를 가지면서 다보스에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가서 과연 월스트리트 저널과 그런 이벤트성 인터뷰만 했는지, 아니면 가서 거기에 뭐 트럼프도 오고 환경소녀라고 트럼프랑 싸웠던 소녀도 오고요. 그리고 그 밖에 레가르드 전 IMF 총재, 지금은 이제 유럽중앙은행 장이죠. 그 사람들고 각가지 되게 저명하고 유명한 인사들이 왔었는데 과연 거기서 뭔가 한 게 있냐. 그리고 문누신도 왔었죠. 미국 국무부 장관. 근데 그 자리에 가서 뭐 다른 이런 저명한 인사들과 뭔가 대화도 나누고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다보스 포럼 얘기를 하죠. 다보스 포럼 갔더니만 거기에서는 크립토가 뭐다? 배드 월드다. 여전히 나쁜 거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저명한 인사들과 뭐 대화 나눈 거라도 최소한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의 대화에서 좀 드러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이어서 볼게요. 미스언더스탠드로. A lot of what I'm doing, and a lot of what I did at Davos was meeting with regulators, meeting with very senior people at banks, and explaining to them how crypto can be used, specifically XRP, can be used to solve a real problem. 그래서 다보스에 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했대요. XRP가 이제 그런 레가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도 아시죠?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뿐만이 아니라 리얼타임 페이먼트가 안 되고 리얼타임 세틀먼트가 안 되는 이 구조, 이걸 XRP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Not to circumvent regulations, not to circumvent government.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서컨벤트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XRP도 암호화폐잖아요. 그들에게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나 그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똑같은 암호화폐로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배드워드로 인식되는 나쁜 거, 이런 걸로 인식되는 게 되게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XRP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XRP 암호화폐 갖다가 문제를 풀 거지, 지금 얘기했듯이 서컨멘트가 우회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KYC라던가 안티모니 론더링, AML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게 아니다. 레귤레이션을 우회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 정부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eah, that is absolutely the case, and even in Davos, we'll start to talk about these big numbers on it. 지금 보시면은 put numbers on i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 줄리아라는 앵커 ODL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에 on demand liquidity 하면서 되게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확실한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들면서 이제 리프 CEO 표정 또 이상하게 정지가 됐네요. 이 표정 어쩌면 좋아. 자, 그러면서 리프 CEO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명확한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걸 두고 다보스에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들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st week, we did $54 million of XRP flows to Mexico.
어우. 자, 여러분들 아마 기사나 아마 트위터 또는 해외 커뮤니티 또는 국내 커뮤니티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멕시코와 미국 달러 그 통로 간에 지난주에 얼마나 처리했는지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5,400만 달러를 처리했대요. 지난 한 주 동안. 이게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여기다 대충 1,000 붙이면 되죠. 1,000. 그죠? 얼마죠? 10, 100. 600억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600억 원.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정확히 계산해볼까요, 여러분들? 계산해보죠. 칼큘레이터 꺼내고 000 요거잖아요. 달러로. 원화로 해야지 우리가 감이 오기 때문에 대충 한 1190원 정도 되죠. 600억 원 넘네요. 630억 원. 약간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한 주에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하루에 거의 한 90억 원 이상씩 처리를 한 겁니다. ODL로.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규모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마켓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제 그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US에서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all flow, 그러니까 모든 이 자금 이동 중에 7.5%를 처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역계산하면 총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볼까요? 만약에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죠. 만약 ODL로 모든 거를 때려 박을 수 있다면 대충 한 주에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까, 레미턴스 부분은 이거를 추정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x 곱하기 7.5가 저거란 얘기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요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를 구하려면 나누기 0.075 하면 되겠죠. 요거란 얘기예요. 달러 수치고 100만, 1000만, 억. 대충 한 주 동안 한 7.2억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 동안 한 7,200억 정도 이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7.5% 차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5,400만 달러 ODL로 처리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Last week. 그러면서 작년 12월만 해도 3%밖에 안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2달 만에 2배로 뛴 거잖아요. 3%에서 7.5%면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huge industries that can be made massively more efficient by using these new technologies. But I think it goes back to what we said earlier. Like you have to focus on a real problem, a real customer, drive that utility. Well, with 7.5% of liquidity in New Mexico being driven through XRP, you start to really see if this is not a sign of the year. There's still a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사이언스 엑스페리먼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실험이 아니다, 실제적인 거다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썼네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 실험이 아니라는 표현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진짜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허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스 CEO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머니그래. 그냥 어떤 얘기하는지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it's working 얘기하잖아요. 작동하고 있는 거다, 실제적인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니그레 같은 커스터머 중 하나죠, 머니그레. 그리고 CNN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단독 인터뷰. 이제 그런 걸 봐, 이거는 실험이나 그냥 주장만 하는 허구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다, 그거죠. I was looking to see what proportion of the market is coming with daily volume, and it's like, you need a buyer, you need a seller here. So we're only limited in a sense by the number of people that are simply using the platform available here. How quickly do you think, given that you're saying you've gone from 2% to 7% in just a couple of months, how quickly can you scale up? Is this a tipping point of
자, 앵커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머니그램 그 알렉스 CEO 인터뷰했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이 줄리아라는 앵커가 이 여성분이 알렉스 CEO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실제적인 오드의 사용량 이게 많이 늘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얘기하니까 알렉스 CEO가 여러 참여자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알렉스 CEO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7.5%고 12월에 3% 2배 이상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2달 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 알렉스 CEO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여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성분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혹시 뭐 알렉스 CEO가 얘기했듯이 그런 많은 참여자들이 대거적으로 들어온 거냐 이런 거를 암시하는 간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게 TP 포인트가 된 건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리플 CEO가 답변을 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The great thing is this is true in the markets. It's, liquidity begets liquidity. 명언을 또 얘기했네. 그 경제학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리퀴디티, 베겟, 리퀴디티 얘기를 했죠. 이거는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 그 맨퀴 경제학 그 정도 교양만 해도 아마 봤을 법한 문구인데 유동성이 유동성을 낳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직역하면 이건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그거예요. Network, Externality. 그러니까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 외부 효과가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이 하나 있어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뭐 A, B, C, D, E, F 있겠죠. 이 정도 있다고 치고 이 안에서 뭔가 어떤 뭐 커런시라던가 뭐 대상이 있을 거예요. 화폐든 아니면은 뭐 석유든 뭐든 간에 이런 제한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참여자들이 수요를 갖고 있어요. 이걸 쓰기에 이런 식으로 수요를 갖고 쓰고 있을 때 이 수요가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F 다음에 G, H, I, J, K, L, M, N, O, P 뭐 이런 외부 참여자 아니죠. 외부에 있는 존재들이 있을 텐데 이 시장 안에서의 이 수요자들에 의해서 이 시장 바깥에 참여하지 않는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얘네들을 자석같이 끌어들여서 수요를 더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이제 네트워크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으면 왜 이걸 얘기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More activity you see, more people see. It frankly is great. The CEO of Minso, the largest digital asset exchange in Mexico, has been out publicly talking about some of the dynamics he's seen. And instead of 지금 빗소 CEO가 얘기했던 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빗소 CEO가 어떤 얘기했죠? 뭐 2.5%만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말까지 전체 20%를 이 ODL로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실제 빗소의 CEO로서 ODL이 사용되는 모든 볼륨을 본인 거래소 통하니까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 그 CEO의 발언과 그 사람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볼게요. on the speculative trading of crypto as his business, he now can say like I have institutional flows represent last week just one customer through Ripple was $54 million. 와,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보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 크립토 마켓 자체가 즉 XRP, ODL 빼고는 대부분 다 스페큘레이션 관련된 거잖아요. 투기 관련된 볼륨인데 빗소도 예전에 ODL 쓰기 전에 당연히 그랬을 테고 오늘날은 쓰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면 just one customer라고 얘기합니다. 단 하나의 리플사의 고객 누굴까요? 머니그램 얘기하는 거죠. 리플사를 통해 단 하나의 고객이 처리한 게 5,400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 수치를 뺐다는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애들 뭐 다 더해봤자 크게 변동은 없을 거예요.
예, 머니그램이 워낙 많이 써주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머니그램만 계산해도 거의 전체에 가깝긴 할 텐데 어쨌든 머니그램 하나만 있을 때 5,400만 달러라는 거를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빗소 CEO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이어서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맥락의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볼게요 일단. That's fabulous for him. You know, on a run rate, that's $2.5 billion. What we call multi-family liquidity, or MCL. That's a big deal for his business, and that brings other players that want to say, "Well, wait a minute, that's good. I want to be a part of that." 그러면서 이제 아까 just one customer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레이어들 들어왔을 때 빗소 CEO 입장에서 엄청난 거라는 거죠. 네, 머니그램만 써도 그 사람 아니죠. 그 회사가 쓰는 것만 해도 한 주 동안 5,400만 달러고 이제 당연히 빗소는 이 ODL 플랫폼으로서 중간에 수수료를 퍼센테지로 아마 먹을 텐데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계산해봤죠. 뭐 0.1%만 먹는다고 하면 1000분의 1이거든요. 네, 얼마인가요? 54,000달러예요. 그죠? 한 주에 그냥 0.1% 피씩만 챙겨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보인드 플랫폼에서 이제 ODL이 사용될 텐데 그것만 해도 그냥 한 주에 600만 원 이상씩 그냥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7.5%.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듯이 빅딜인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빗소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building that liquidity and your presence there versus saying, okay, now we're going to look for another corridor, another currency pair here, another country. How do you prioritize that? What brings more customers potentially on? 자, 그래서 줄리아 이 사람 앵커가 참 질문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좋은 질문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더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이은 질문인데 더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려면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리프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법정 앞에 페어를 늘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뭔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통로 오늘날 공식으로 얘기한 5개 통로 말고 또 다른 통로를 추가로 오픈하기에 거기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느냐 고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참여자들을 만들어내기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뭘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답변하겠죠. Well, so I'll dodge the question a little bit saying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좋아하는 NDA 식의 답변이 나왔는데 Not the question이라고 얘기했죠. 저 질문은 회피하겠다는 얘기예요. we definitely are prioritizing corridors. Publicly about the fact that we're in Mexico pesos, Australian dollar. We started talking about some of what we're seeing in Brazil. 그리고 브라질 얘기를 하고 있죠. 브라질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오픈은 안 한 것 같은데 옵셔널로 오픈했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브라질을 예고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ODL 통로 관련된 거. We do care about liquidity using the Mexican peso as an example, and we are seeing liquidity naturally grow there because liquidity begets liquidity. 또 얘기했죠. 유동성을 낳는다. 마켓메이커 얘기하고요. Traditional market makers or crypto market makers, they see the liquidity and they realize hey, there's an opportunity there. So it's growing very well. We're off to Brazil. You know, well, there's 자,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구간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던 맨 땅이었죠. 사막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 ODL을 쓰면서 이제 뭐 트레디셔널 기존의 그런 외환 시장에서 활동하는 마켓 메이커들 얘기하는 거죠. 레가시 금융 시스템에서. 그리고 크립토 마켓에도 별도로 이제 크립토 커런시야 법정 앞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 즉 마켓 메이커들이 있을 텐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 양쪽 존재들이 이 멕시코와 미국 달러 이 구간,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ODL 통로 이 구간에서 어퍼튜니티, 기회를 받고 그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줄리아 이 앵커 이분이
브라질은 안 그렇지 않느냐. 그 브라질에서는 찬스를 못 보나 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또 답변을 하네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볼게요. When we look at a framework or each countries want regulatory clarity, and that's an important one. So their markets, in the remittance market, it's a lot of U.S. dollar, euro remittances into other countries. That's a high priority. So if you don't have regulatory clarity, that's a challenge to those markets. Typically, you'd say India would be high on your list. India hasn't yet provided a lot of clarity according to the review, so we have not prioritized.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뭐냐면 지금 브라질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리프사가 신경 쓰는 거는 클리어한 분명한 정리가 된 레귤러토리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디아 얘기를 했어요. 지금 ODL은 사실 이 리테일 레미턴스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디아가 넘버원이에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이 중국입니다. 이 레미턴스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규모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그런 거를 고려하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인디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사가 인도 쪽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지 않는 거는 거기에 아직 분명하고도 정리가 잘 된 이 레귤러토리가 없다는 거죠. 규제가 그런 프레임워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그 얘기죠. 규제가 분명하게 정리된 국가에 ODL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죠. 이어서 볼게요. Step back until you have that regularity clarity. Yeah. Waste of time. I wouldn't say we step back. We engage. It means a lot of frequent flyer miles for me. You're engaged Yes, with India. for sure. And I mean, back to what we said about Davos, like 다보스 또 얘기를 하네요. with key regulators and explain.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보스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키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나라에 있는 규제 관련된 핵심 인사들과 앉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explain이라고 얘기한 게 앉아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어떤 얘기 하는지. This is not circumventing the KYC for your customer check. It's not circumventing anti-money laundering check. It's not. What's a regulator?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KYC, Know Your Customer, 신원 확인 우회하려는 거 아니다. 서커멘팅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안티머니 론더링, AML 얘기를 합니다. 그들한테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게 규제를 우회하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죠? 아까 얘기했듯이 bad world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암호화폐는 나쁜 거야. 여전히 인식이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다보스에서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You're not circumventing regulatory frameworks. They get very comfortable very quickly. They actually lean in because they understand this is actually helping inclusion in the financial system. Who are most burdened by these costs are those that can least afford it, and that's I think we all should care. Most open businesses have some Southeast Asian growth in digitization, in payments, particularly for the proportion of the unbanked China is another example with everyone talking about a digital here. Well,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을 꺼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본인들 CBDC 발행에 대한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지금 앵커는 디지털 코인이라는 얘기하면서 누가 이 산업, 이 지금 CBDC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런 맥락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 CEO의 생각을 답변하겠죠. 한번 볼게요. I mean, China, to your point, it's been fascinating to see. I mean, they really, through mining power, control the Bitcoin blockchain. There's 4 miners in China that represent something like 60+% of mining capacity. 80% of mining capacity is based in China for Bitcoin and Ether. So in many ways, I think China's been incredibly strategic about how they think about that. And I look at the U.S. and I think.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둘 다 그 마이닝 파워를
중국이 뭐 60% 또는 80% 이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것 같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죠.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하는지 봅시다. US, here we are in downtown New York. We could and should, I think, do more for that clarity to allow for more investment. But you see that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이 프레임워크, 레귤레터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클래리티, 더 분명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규제 정리를. a lot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e this as a technical wave. This is a major step, and they want to invest in it. They want to see companies continue to invest, and I think that's good for the economy. I think we see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 경제 이론 거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앵커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일단 봅시다.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a Chinese digital coin, Fed coin, because the conversations are being had. Everyone's looking at this and trying to understand what it would mean for them to not be in the game here. And I know we can have the conversation about decentralized versus centralized, and what it would mean even to have a central bank digital Yeah, coin. the word However, central bank. I know, we're struggling here. However, 자, 앵커는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질문을 하나 했네요. 페드 코인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뭐 차이나의 디지털 코인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앙은행들, 즉 영어로 얘기했을 때 센트럴뱅크잖아요. 얘네들이 만드는데 그럼 블록체인으로 하거나 DLT로 하면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게 달리잖아요. 근데 센트럴뱅크가 디센트럴라이즈, 이게 뭔가 되게 안 맞지 않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얘기해달라는 그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하겠죠. When I step back and I think about it macro, I think it's really healthy and constructive for the entire crypto blockchain community to see central banks.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센트럴뱅크가 CBDC를 이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거다, 이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New technologies do make our economy more efficient, our payment infrastructure more efficient, any transaction more efficient. So at large, I think this was positive. Mnuchin was asked about this, and Davos 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우신을 소환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좋다고 생각을 하는 본인의 견해를 얘기했는데, 실제적인 사례로 이게 문우신한테 질문이 그때 다보스에서 있었잖아요. 뭐였죠? 그게 아마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그 얘기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크립토 커런시는 되게 좋은 거다, 뭔가 쓰임새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는 것 같네요. 이어서 볼게요. And he made a point which I think has some validity, which is the Fed window in the United States. If a bank goes to the Fed window, they're not getting a pallet, a crate of dollars, paper dollars. They're getting the digitized, centralized ledger entry. And so it's kind of lik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f the central bank issues a centralized token versus what they do today? Like, how different is that? Now, there's som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at might, you could argue, say, a central bank will go direct to consumers. You have an account with a central bank. I don't think in most of the Europe, US, you're going to circumvent the commercial banks. 자, 좀 지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CBDC 얘기할 때 제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테일이 있고 홀세일이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즉 리테일은 뭐냐면은 국민들까지 쓰는 거예요. 소비자까지.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쓰는 거 이제 리테일 용으로 쓰는 CBDC거든요. 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까지 CBDC를 쓰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만든 DLT 원장에 국민들 계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생각에는 리테일은 아마 보기 힘들 거다, 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CBDC 발행된다면
요 용도로 발행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머셜 뱅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일단 볼게요. What about you, the rental building a platform, perhaps substitute XRP for a Fed coin one day, or When we think some about other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를 들면 지금 페드코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를 이제 미국 거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런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에 대해 XRP로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은 뭐냐 설명해달라는 그 얘기죠. 자 보도록 할게요. the XRP ledger as an open source technology, we think about how do we make it really useful. 표정이 How do we make it extensible, and how do we participate in that open source community way that makes it extensible to other types of customers? But could central banks? Sure, they could use aspects of be that. more efficient what they create one day. Yeah, and that ultimately is the underpinning. I think we all focus on how can we make this more efficient for our customers. And right now, the customers we focus on are central banks and payment providers. We certainly are thinking about other types of customers we could serve. I mean, I have made the point, I don't know if I've ever said it on air, but I've made the point that in the earliest days of Amazon, it's called the Amazon Books. It was a book seller. It competed with Barnes & Noble, competed with Borders, and you know, I think about Ripple today is viewed as a cross-border payments company. We view ourselves as a blockchain infrastructure company. The first vertical we've done is cross-border payments. We want to make sure we're winning. 자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기사 때 좀 와전시킨 부분이기도 한데 자 아까 앵커가 질문한 것처럼 어떤 플랫폼을 만들 거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외부자들이 리플사라는 회사를 놓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런 컴퍼니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컴퍼니라고 하면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은행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늘날 핀테크 업체들 해외 송금을 주력으로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하는 게 바로 크로스보더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위한 회사,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로 보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좀 더 계속 그 얘기하죠. more efficient 얘기를 하죠. 계속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지금보다 더 개선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즉 리플렛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회사다 얘기하면서 이제 비유로 아마존 북스를 얘기하죠. 아마존 처음에 출발이 서점이었잖아요. 서점 하다가 오늘날에 이제 뭐 온갖 온라인 쇼핑몰이나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의 아마존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란 거죠. 크로스보더 컴퍼니는 아마존 북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오늘날의 아마존이 그러니까 즉 리플사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걸 비유적으로 하나씩 매칭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도 했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분야고 나중에 더 할 게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이 로또 당첨됐나? 이번 인터뷰 때 표정이 너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표정이 되게 즐거워 보이고 로또 당첨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So you're open potentially in the future at some point to using the Fed coin or the one coin. I'm pushing because blockchain technology at JP Morgan told me if the Fed came up with a coin, they'd dump JP Morgan coin. So I'm asking you whether you're open to the possibility. Sure. I mean, Yeah. I think I'm very open. You know, even if the Fed in the United States is using a coin, you still have a cross-border settlement dynamic where if you have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using their own digital asset, I don't think it changes the need for a cross-border neutral Something in the middle, like an XRP. And XRP has been extremely efficient. Okay. 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센트럴 뱅크들이 이제 CBDC 발행하면은 그게 직접적으로 뭐 오늘날의 리플사가 주장한 것처럼 브릿지 커런시 없이 직접 이제 데이터 형태로 교환돼서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앵커가 질문했는데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여전히
뉴트럴한 XRP 같은 브리지 커런시가 필요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e obviously have a vested interest in that, and we're not bashful about that. But XRP is extremely efficient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in terms of speed, in terms of scalability, in terms of cost. Where I'm a Bitcoin holder, but it's not going to solve the payments problem when the transaction time and transaction cost is almost 1,000x what it is for XRP. What's going on with the price of XRP and why did Mike do grads? 노보그라치가 관련해서 얘기한 거 이제 앵커가 또 질문을 꺼냈어요. 한번 보세요. Weigh in on this suggesting it's going to be another bad year in 2020. 네, 그러면서 노보그라치가 그 2020년은 XRP의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I think the short answer is I think Mike doesn't fully follow Ripple very closely.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마이크는 리프사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내부 정보 모른다는 거죠. 가깝게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He wasn't aware of some stuff with MoneyGram. I think if he watches this, he'll be surprised to hear that we have $54 million of ODL flows last week. But there's a lot of experimentation.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그러면서 얘기하죠. There's a lot of misinformation 얘기를 하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This market,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industry is educated and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뭔가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서 약간 이 정확한 걸 알 수 있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haring what really is going on with real customers solving real problems. You said you're an investor in Bitcoin. You own Bitcoin. I am. I do own Bitcoin. Yeah. Yes. So XRP, is that 자, 그러면서 이제 브래드한테 그 얘기를 하죠. 너 비트코인 투자했지? 갖고 있지? 그러니까 예, 갖고 있어요.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저는 좀 웃겼는데 한번 보세요. 앵커가 이 질문했어요. 대놓고 그냥 질문했어요. XRP가 좋은 투자냐? 답변해달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세요. I am going to dodge that question. 그러니까 이러면서 I'm going to dodge that question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빵 터졌는데 이것도 그냥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something you've done many times? I What's think the about. investment case? I guess that's the better question. Well, I'm going to macro all digital assets.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달라 앵커가 유도하니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매크로를 또 들먹였죠. 그래서 전체 디지털 에셋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XRP만 딱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서론을 꺼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I have said very publicly, I think the value of any digital asset in long term will be derived from the utility it delivers.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되게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에 유틸리티 있는 것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갈 거다. 그 밸류 가치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itcoin utility increasing, I think, is just viewed as its digital gold. The gold market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골드라는 얘기를 하죠. multi-trillion dollar market, and Bitcoin today is, I think, around $150 billion, $160 billion. Do I think there's an opportunity for Bitcoin to appreciate as more people see it as a useful store of value? Yeah, I think so. Do I think there's going to be other digital assets that increasingly have utility for customers and therefore drive velocity, usage, people believe it drives demand? Yes, I think that's likely. Will the utility value of XRP always outweigh the store value? Well, no, I mean, I think store of value is a dynamic part. People want to hold assets that are kind of liquid. 자 그러면서 이제 앵커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XRP를 홀드해 갖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치가 더 올라갈 걸로 기대하면서 약간 홀드하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 이제 스토어 밸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이제 브래드는 자기가 얘기하는 스토어 밸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죠. 어떤 거죠? highly liquid digital asset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은 거, 유동성이 좋다라는 건 뭐죠? 다른 자산과 즉각적인 교환이 손쉽다는 거죠. 누군가는 예를 들면은 XRP를 이제 기준으로 두고 얘기해 볼게요.
XRP가 유동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XRP를 들고 있거나 또는 내가 원화를 갖고 XRP를 바꾸고 싶어 할 때 얼마든지 시장에서 그런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거를 유동성이 좋다라는 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참여자도 적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XRP를 갖고 있는데 뭐 달러나 원화로 바꿀 생각이 없어. 그리고 반대로 이제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갖고 XRP를 살 사람도 없어. 그러면 서로 양쪽에 있는 XRP를 홀드하고 있거나 또는 XRP 말고 다른 걸로 XRP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이제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스토브 밸류 측면 얘기하는 브래드가 얘기한 측면은 하일리 리퀴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되게 좋다. 그걸 얘기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죠. XRP 포텐셜이 있느냐, 잠재적인 힘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I think XRP has utility through what Ripple is doing and with other people using XRP and a bunch of other companies doing very cool stuff. I mean, a very innovative company called Coil doing interesting micropayments, particularly. 뭐 여러 기업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XRP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 예로서 이제 컴퍼니 같은 경우 코일사를 예를 들었네요. 마이크로 페이먼트 부분을 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볼게요. Very fascinating. And so when I look at XRP, I look at the whole. I look at what Ripple's doing, I look at Coil doing, I look at what Forte doing, the gaming company using XRP. 포르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명확히 한번 또 얘기해 주네요. 그 포르테가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게이밍 컴퍼니인데 유징 XRP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명확해지죠. 리플 CEO가 얘기했으니까 포르테는 역시나 게임 쪽에 XRP를 쓰려고 지금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거죠.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볼게요. If there's a lot of utility and people see value in that utility, then I don't worry about it. I often have said that I don't think about the price of XRP on 3 days, 3 weeks, or 3 months. 이제 가격에 대해 이제 본인 가격을 안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전혀 신경 안 쓴다는 맥락에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해 보시죠. 더 볼게요. I think that we Ripple are focused on driving utility from this asset, and if we're successful with that, we think that's good for the liquidity of the whole ecosystem. 자, 그래서 가격 부분을 가격에 대한 질문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리프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유틸리티 이끌어내면 리퀴드한 게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뭐 예를 들면 스토어 밸류라던가 그리고 스토어 밸류의 관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스토어 밸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일리 리퀴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들 다 결합해서 얘기한 건데 결국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밸류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뭐 가격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리프사가 이 이코시스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그 맥락의 얘기를 또 한 거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iant, you're seen as a giant in this industry to the point where, you know, your boots at Davos get cult status, quite frankly. It's a strong It was point. cold in Davos. I was I wearing agree. boots. I wear furry ones. It's the point to make here, perhaps, that there shouldn't be this battle between digital currencies, digital assets here. This belief that one currency needs to rule all. Actually, just greater awareness of everything that's going on. Floating floats. My mixed analogy. Yeah. What I'm saying. Look, 약간 디지털 커런시, 즉 암호화폐 뭐 디지털 커런시면 다 포함이죠. 암호화폐도 모든 다 포함인데 거의 전쟁이라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는지 한번 보죠. so passionately agree with this point. There is not going to be one winner in the crypto space. I believe that before. There are going to be a lot of different participants solving different segments of problems. And I look at what's going on in Bitcoin world, and I look at what's competitive. I look at what's going on in certain parts of the Ethereum community. I don't look at it as competitive as what Ripple's doing or what I see happening in the XRP community. 자,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크립토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나가는 건 성장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려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이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은 리프사와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다. 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I want to see all boats rise. I think if that 그래서 얘기하죠. All boats rise라고 얘기하죠.
예, 그냥 하나하나의 배라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를 하나하나의 배라고 생각하면 모든 보트가 이제 다 뛰어 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 Right, the market cap of all digital assets grows. That's good for everybody. And I think ultimately we all need to focus less on what throwing stones and more on let's solve customer problems. Let's see scale through solving problems, and then I think it'll take care of itself. Talk to me about the raising of money and the $10 billion valuation. How do you feel about that? 얼마 전에 C라운드 이제 펀딩을 받을 때, 그, 리프사의 가치 10조로 평가받았잖아요. 10조. 예. 예, 그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떠냐, 예, 그런 투자에 대해 어떤 느낌 받았냐, 예, 이걸 묻고 있거든요. 뭐라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I think anytime you have new investors come in, you are intimidated by the expectations that are set. By the same token, Ripple today and today's XRP price is something like 15 plus billion, somewhere north of $15 billion like crypto. So in some ways, those investors Undervalued. at a discount. We are in a very fortunate position, a very strong balance sheet. We're in a very fortunate position to have a lot of customer benefits. And I think it's because we're focused on solving real problems for customers. Why go public to your point? You have this money, you're raising.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리프사의 재무적인 관점도 잠깐 밸런스 시트도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건강하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니까 이제 IPO 얘기를 꺼냈어요. 왜냐면 다보스에서 IPO 얘기를 꺼내서 우리도 되게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것들이 궁금했었잖아요. 그래서 IPO를 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질문했으니까 IPO 답변을 하겠죠. Well, I don't think we've said we're going to go public. I think what we said 예. 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딱 잘라 얘기하네요. 예, 자기는 이제 공개적으로, 예, 그 IPO, 그러니까 IPO를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고 나서 얘기해보죠. what I said was I think 2020 will likely have crypto kind of blockchain IPOs, and I think what I said was I don't think Ripple is first, but we certainly don't be last.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얘기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2020년에 크립토 회사들이 이제 IPO를 하려고 할 것이고, 리프사는 그 중에서 처음이 될 것도 아니고 맨 나중이 될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리프사가 올해 IPO를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좀 다르게 이해한 것 같다. 이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balance sheet flexibility we have had has given us the ability to invest over $500 million. 오우, 잠깐만요. 100만, 1000만, 5억 달러 이상. Across the blockchain ecosystem that includes within XRP world, but also beyond that, getting back to all the others. So I think having balance sheet flexibility gives us strength to do things. The MoneyGram deal, I know you're very familiar with, where we invested $50 million into MoneyGram. And so we want to continue to have the flexibility to grow the business. We've added more than 150 employees last year. At a time when I think others have been less focused on 잠깐만요. employees last year. At a time when I think others have been less focused on 잘못 봤나? 잠깐만요. we've added more than 150 employees last year. At a 음, time when I think others have been less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such as layoffs, the crypto community, mass meetings, and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grow. We want to make sure we have the balance sheet flexibility to do that. So it will be 자, 그러면서 이제 IPO에 대해서 할 것처럼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면서 이제 대신에 IPO 같이 이제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한 이제 장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장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크립토 마켓 자체에 5천억 달러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머니그램을 예로 들었네요. 머니그램 실제로 리프사가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었죠. 5천만 달러 맞나? 예.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예,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투자를 받으면은, 예, 이런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더 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실제적인 예로 리프사 작년에 150명 정도를 고용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money and about potential acquisitions and doing Yeah, I think it has flexibility more than just more money. Maybe I'm parsing words a little bit, but today we have a $10 billion valuation as a private company with a private security. We have shareholders in Ripple. If you're a public company, you have a little more flexibility in the type of deals you might look at. you mentioned something there which is important. I just want to go through it, the court case over whether or not 자, 코트 케이스 꺼냈어요. 증권 관련된 거 이슈를 꺼냈죠. 보도록 할게요. any clarity coming in this Yeah. 자, 커뮤니티에서 이 질문 해달라고 해서 질문하는데 이 소송 걸려 있는 것들 그리고 즉 그 근본은 증권 이슈인데 이거에 관련돼서 뭐 가까운 미래 어떤 소식이 들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겠죠? This is an area where I think we'll continue to engage. I think, from my point of view, the good news is we've had very constructive conversations with regulators in the United States. 자, 본인 개인적인 의견이란 단서를 붙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 레귤레이터들과 잘 얘기하고 있다, 협력하면서 잘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it's clear to me that there's an opportunity to provide more clarity, and we're working to achieve that.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할 수 있을 거다, 어치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막 찝어준 건 아니죠. 뭐 2020년 안에 정리가 될 거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는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론적인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 있는 레귤레이터들과 잘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결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market has money ground. I know you've got to confuse on this. Just to your point about money, about acquisitions, about expansion, would it ever be worth perhaps acquiring a money ground, or do you risk perhaps upsetting other partners and competitors of theirs actually? 자, 이번 질문은 이제 머니그램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머니그램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약간 그 도원 해결이처럼 피를 나눴잖아요. 피를 나눴는데, 물론 이제 리프사 피는 안 줬죠. 일방적으로 이제 머니그램 피를 리프사가 좀 마셨는데 지분을 확보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아더 파트너, 그러니까 다른 리프사의 파트너들이 화내거나 그러진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네요. 한번 보죠. 뭐라고 답변하는지. We don't want to be in the business of competing with our customers. 자, 그래서 처음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 우리 고객들끼리 경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바로. 자, 이어서 볼게요. And I think we obviously are a shareholder in MoneyGram, but also a shareholder in a number of other companies in the space. And because we want them to be healthy and strong. Bitso, which is really the leading South American, Latin American exchange, we're an investor there. We want to see them grow and thrive because they are really good at what they do. And as they grow, we can help them. That's good for us. It's good for them. Fast forward 5 years, where 자, 결국엔 그거죠. 본인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본인들의 고객들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길게 얘기한 거죠. 그러길 바라지 않고 우리는 고객에게 파트너, 협력자, 조력자가 되고 싶다. 직접 우리가 저 사업에 뛰어들어서 경쟁할 생각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질문 하는데 이어서 볼게요. Well, I think it's 뭐라고 했어요? grow and thrive because they are really good at what they do. And as they grow, we can help them grow. That's good for us. It's good for them. fast forward 5 years, where are you? 5년 뒤에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전망을 해달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달라는 건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죠. Well, I think the overall crypto community will continue to grow at really impressive rates in 5 years from now. I don't know exactly how to think about that, but I think within the crypto world, I think Ripple will continue to grow and take market share. But that will probably be, we're focused on cross-border payments today. I think we'll look at other use cases, as I kind of alluded earlier.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전체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전체 크립토 마켓 자체가 더 커질 거고, 그 중에서 리프사도 당연히 성장하고 더 많은 마켓 쉐어를 테이크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마켓 쉐어를 늘려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말고 다른 아더 케이스, 아까도 그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아마존 북스 그리고 오늘날 아마존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리프사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인데 다른 거 처음 출발점을 그걸로 하고 있고 오늘날의 아마존처럼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암시했는데 여기서도 또 얘기했죠. 아더 유스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다른 유스 케이스도 리프사가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And I hope that in 5 years we've got not just Amazon books, but Amazon.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그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거 We are not just Amazon Books라고 얘기하면서 But we are Amazon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존 북스가 아니라 우리 아마존이 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북스 때가 한 이때일 거예요. 이때인데 이게 아니라 리프사가 이게 되고 싶다. 오늘날의 아마존처럼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묘사하는 것처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거를 얘기한 것처럼 기사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처음부터 이 인터뷰를 풀로 계속 같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맥락상에서는 사실 이 의미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other use case를 하고 있을 거다. 그것 또한 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아마존 북스가 아니라 아마존이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약간 맥락상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은연중에 중의적으로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물론 이런 엄청난 가치의 회사가 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맥락상으로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other use case 아마존 북스처럼 그냥 한 가지 서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아마존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라는 그리고 리프사 역시도 크로스오버 더 페이먼트를 출발로 했지만 다른 것도 역시 하고 있는 다른 other use case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싶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앵커는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요. 계속 웃고 있는데 로또 당첨됐나? 일단 보도록 할게요. 원이어 얘기했어요 드디어. 그럼 1년 전망을 해주세요 했는데 드립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짜증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드립을 치더라고요. 뭐라고 드립 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드립 쳤냐면은 그러니까 비 오는 추운 날 뉴욕에 있을 거다 이 드립을 쳤어요. 뉴욕 거리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앵커분은 신난다고 막 웃고 있는데 진짜 개드립 쳤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니 되게 진지한 인터뷰인데 갑작스럽게 1년 후 전망 해달라니까 뜬금없이 뉴욕 거리 어딘가에 비 오는 날, 비 오는 추운 날일 거다 이런 식으로 드립을 쳤어요. 세상에. Are you public? 정말 진심이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묻는데 보죠. I don't want to put a timeline on it only because 그러면서 이제 진지하게 좀 반응합니다. 이런 거 예측하는 거 별로가 아니라 아예 답변을 안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와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뭐 가격 예측해달라 그러면 난 가격 예측을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I don't wanna put a timeline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왜 또 그렇게 얘기하는지 설명하겠죠. probably depends on lots of macro dynamics. I mean, 네. more somber, right?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It's hard to predict exact timelines. We want to have the flexibility to be a public company when it's right for it. Yeah, I can see with you. You get a sense when you talk to creators of businesses that is something that's part of the plan. I think it's part of the journey. I mean, there's kind of a meme in Silicon Valley, almost an anti-public thing where companies have waited. And I'm of the mind that it can be a very constructive step. Although I've also said inside the company, people talk about IPO as an exit. I'm like, no. An IPO is an engagement. 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진 않았지만은 이제 일부 분들은 분명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IPO 관련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분들이 걱정한 거죠. 뭐냐면은 IPO가 혹시 탈출 전략 아니냐? IPO 이제 하면서 쑥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냐? 돈 벌고, 예, 그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케이스 얘기하면서 노노노 얘기를 하죠. 아니라고. 이게 이제 시작이다. IPO 했을 때가 정말 이때가 비기닝이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네. 여정이 시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탈출하는 게 아니라 여정이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step in the journey. You know, I always am a little bit quizzical when I see some of these companies go public and they're have this huge celebration. It's like, look, that's what Now it's the hard just work went up. I mean, you asked me about a $10 million valuation, like the public companies even more. Like, 자, 그러면서 C라운드 펀딩 받을 때 10조 같이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IPO 하면은 더 가치 있어질 텐데 왜 탈출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ard work. I mean, yes, we're working hard now, but it only ups the ante. Give me this XRP higher or lower in 1 year's time. That's what Depends on so many things. XRP 관련돼서 또 이제 예측을 요구하니까 딱 잘라 또 얘기하죠. Depends on so many things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영향을 주는 사항,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변 못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 1년 전망 얘기할 때 우리 빵형이 개드립을 쳐갖고 기분이 싹 쌓였어요. 저는 아니 드립을 쳐도 하필 저런 드립을 쳤어요. 뉴욕 거리 어딘가에 비오는 추운 날 이런 장면, 그런 스캔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 개드립이었죠. 재미도 없는 거. 근데 저 앵커분도 또 재밌다고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된 건지 뭘 얘기해도 웃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개드립에도 막 웃으면서 박아줬는데 자, 이 부분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괜찮았던 인터뷰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터뷰 내용 풀로 같이 이제 쭉 살펴보면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잠시 Q&A 시간 가지면서 2부 순서 진행을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